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확실히 괴담도 많고 심령 현상도 잦다고 합니다. 원래 섬으로 된 나라는 주변이 온통 물이라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섬나라에는 귀신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쓸 본인의 경험담은 한치의 보탬도 없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험담은 2001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여름이 되고 다니던 학교가 방학을 맞아서 알바도 해볼 생각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하고 알아보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 쪽 호텔에서 한 달만 일해줄 수 없냐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오사카도 아니고 후쿠오카야. 저는 동경에 거주하고 있던지라 솔직히 엄청 멀었지만 고심 끝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을 때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무튼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간단히 짐을 챙기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약간 들떠있던 제 자신에게 지금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죠.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이 있는데 일단은 후쿠오카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야와카시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사는 동경과는 또 다른 느낌의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일할 곳은 후쿠오카 중심지 쪽이 아니라는 소개인 아저씨의 말에 솔직히 약간 풀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후쿠오카에서 약속한 소개인과 역 쪽에서 만난 후 아저씨의 차를 타고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향하는 도중 아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 오니 어때? 한국이랑 많이 다르지? 아니요, 크게 다를 건 없고 나름대로 괜찮네요. 비슷한 점도 있고 일본 특유의 느낌도 있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아저씨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다. 여긴 도쿄랑 다르게 너무 시골이라 너 같은 젊은 애들은 많이 불편하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전 시골도 좋아해요.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 외에는. 여기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때까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에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저는 문제의 장소로 아저씨와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한 40분쯤 이동했을까 웬 터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터널 부근에 왔을 때 우리 둘 다 고요한 정적에 새어나왔습니다. 기분도 약간 찝찝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빨리 어딘가에 내려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대충 그때 생각으론 그랬죠. 터널을 나온 후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아저씨도 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도 없이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고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호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꽤 깨끗하고 컸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모노 입은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도시 여자와는 다른 묘하게 청순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찰나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고 피곤이 좀 가시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도착 후 앞으로 한 달간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숙지받은 후에 그날 하루는 호텔방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런 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일단 그날 하루는 짐을 풀고 방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몰려오는 피곤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더니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기분. 근데 가위는 전에도 몇 번 눌려봐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가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더니 낮인데 갑자기 방 안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까 그 기이한 소리가 템포가 빨라진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템포에 맞춰서 제가 누워있던 곳에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울이 점점 빠르게 하얗게 변하는. 그런데 갑자기 거울 속에서 새까만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겁니다. 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하얀 우유에 까만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거울 속 그분이
그냥 외모 때문인지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도 아닌 것 같고 남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이 꽤나 멀리 있는데도 그 거울 속 사람의 얼굴이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설명하기 애매한데 얼굴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마치 제 시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 아무튼 실생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눈이 무슨 화산 분화구처럼 생겼는데 눈알이 있을 곳엔 없고 그냥 까맣게 파여있는 느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그대로 저 세상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이 계속 선명하게 보이면서 확대가 됐는데 입에는 점점 미소가 번져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짜 죽을 둥 살 둥 발버둥치다가 갑자기 전화벨에 마치 마술처럼 가위에서 확 하고 풀렸습니다. 그 전화는 아저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답니다. 한 1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벌써 저녁 6시였고 호텔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으면 문을 닫아 먹을 수 없으니 저녁 먹고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방을 나와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군대 식잠이랑 비슷해서 배식되어지는 음식으로 식판에 직접 퍼서 먹는 식이었습니다. 아무튼 방금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곁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저는 도쿄로 미친듯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확 하고 생각난 것이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 외에는. 여기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낮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낮에 유명 관광지에 데려간다던 건 그냥 잊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아까 갔잖아. 어딜요? 기억이 없는데.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안 들어봤어? 이누나키 터널이요? 그래, 일본에선 꽤 유명한 심령 스팟인데 모르나 보구나. 심령 스팟이요? 아, 터널이었구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너 터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잠들어 버렸잖니. 이상했습니다. 잤다니. 난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깨어 있었는데 무표정인 아저씨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내가 자는 걸 확인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갔던 곳이 유명 심령 스팟이었다면 아까 제가 가위 눌린 건 다 그 터널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날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TV까지 켜놓은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며 날은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그 후로 가위는 눌리지 않았고 그냥 그날은 먼 길 오느라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주쯤 되었을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고 몸을 눕혔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술 한 병을 사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온천 기분을 대리만족하며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조금씩 잠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서 얼굴만 쑥 내민 채로 눈을 반쯤 감았는데 갑자기 첫날 가위 눌린 느낌이 또 들더니 진짜 그 얼굴을 또 보긴 싫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엔 듣고 있던 음악이 뭐랄까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스피커가 크게 울려서 크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귀에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냥 음악이 들리는 거면 상관없는데 음악이 소리가 변하면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들리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진 않지만 분명 일본어로 들렸습니다. 11にが豚11にが豚 그냥 바른대로 해석하자면 11에 겹쳤다, 11에 뒤집어 썼다. 카프타는 겹치다와 뒤집어 쓴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 저런 의미도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점점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첫날과는 다르게 소리가 갑자기 뚝뚝 끊어지면서 템포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때 얼굴을 욕실 천장을 향한 상태로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의 그 거울 속에 얼굴만 둥둥 떠있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소리에 맞춰 각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소리는 못 지르겠고 진짜 그땐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태로
또다시 가위가 풀렸는데 이번엔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아저씨한테로 가서 저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방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저씨는 다른 방은 지금 성수기라 다 찼다고 줄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만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었습니다. 방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미 3주가 지나고 앞으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집에 가겠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도 무서웠지만 그냥 그 방을 썼습니다. 최대한 방에 있을 때는 보지도 않지만 TV를 켜두고 방송은 최대한 밝은 느낌의 저녁 시간엔 꼬마애들 애니메이션을 틀어두고 저녁이 되면 버라이티 쇼나 개그 프로를 틀어두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덜덜 떨며 그 의문의 귀신과의 만남은 욕실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이 지나고 일당을 받은 다음 저는 준비됐다는 듯이 얼른 짐을 싸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집으로 간다고 아침에 직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는데 처음 온 날 봤던 기모노의 귀여운 소녀가 옆에 앉았던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곤 괜시리 집에 가는 게 아까워졌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이며 도시인 동경에서 왔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인인 저에게 일본인들이 도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쿄는 어때? 진짜 사람 많다며? 다들 멋쟁이지? 가보고 싶다.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며 전 도쿄에 대해 별거 없다며 거드름까지 피웠습니다. 저한테 도쿄 이야기를 물어보며 직원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호텔의 주인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모노 입은 차림으로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면서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도시애한테 무슨 관심이 그리 많은 게야. 모두 조용히 하고 식사나 해라. 그 순간 다들 조용해지고 괜히 제 얼굴이 다 붉어지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부로 집에 가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얼른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래 여자애들이 저더러 그 방에 묵었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전에 이곳 호텔 관리하는 야쿠자가 자기 애인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야쿠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방에서 몸 다 분해해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 후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이 항상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직원용 방으로 비워둔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제가 본 그 귀신이 그럼 야쿠자의 애인이었던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이곳 직원들도 몇몇 묵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방에서 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호텔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들에게 절대 그 방에 묵지 말라고 나 2번이나 봤다고 절대 묵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때 지나왔던 그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오는데 또 막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당시 그 미야와카시에서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지금도 다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위에 2번이나 지나왔던 이누나키 터널 뭐가 그리 유명한가 하고 도쿄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습니다. 이건 들은 이야기지만 이누나키 터널에서는 상당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젊은 양아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터널에서 사람을 산채로 가솔린에 태워 죽인 사건도 있었고 2000년에는 4.762 사건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사고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이누나키 터널은 현재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리고 현재는 신 이누나키 터널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은 입구 쪽에 아예 콘크리트 바위로 봉쇄된 상태며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이상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밤에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며 심령방송 관계자들도 이곳을 대표적으로 자주 찾곤 한답니다. 아무튼 저에겐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저 의문의 귀신을 꿈속에서 만나곤 합니다. 아직까지도 꿈에 나타나는 걸 보면 아직도 저한테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삶에 큰 지장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누나키 터널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한국말로 들린다는 소문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강제로 잡혀온 한국인들이 당시 이누나키 터널에서 자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